어제 TV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사실 우리가 앞서고 있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20대, 30대, 40대에서 내가 앞서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홍준표가 아니라 그거 꿔준 표다. 즉 역선택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 대목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중도 확장이라는 이제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정치에 처음 이제 신인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담아서 중도 확장하는데 조금 더 나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윤 후보님 참 언짢겠지만 398이라는 후보라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20대에는 3%, 30대에는 9%, 40대에는 8%. 그거 가지고 본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단시간 내에 올리겠습니까? 나는 그걸 가지고 새로운 신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확장성 이야기하는 거는 좀 넌센스다. 그 홍 후보님 중도 확장성 말씀을 하셨는데 확장성이 높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또 민주당 후보를 넣어서 다자간으로 올 때는 오히려 또 낮으십니다. 그러면 이게 소위 이제 뭐 홍준표라고 안 하고 꿔준표라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데 그걸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이재명이 이기는 후보는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이하고 1대1로 붙는데 거기에 무슨 그 역선택이란 말이 나올 수가 우리 있습니까? 경선이 실제 본선에 들어갔을 때 그 표가 그대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본선 때는 다른 데 찍을 꿔준 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서로 웃으면서 패부를 찌르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398 후보는 당신이다. 꿔준 표라고 부르겠다. 치열했는데 언론인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다 지금 사실 근거들을 두고 하는 발언이잖아요. 398 후보, 꿔준 표 후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선이 막바지에 이를수록 진짜 이 양 후보 간의 신경전이 아주 날카로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398 후보라는 것은 좀 전에 설명하셨듯이 이제 워낙에 윤석열 후보가 20, 30대, 40대로부터 지지율이 좀 높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자, 요 조사를 근거로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건데 김 교수님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그 한국 리서치에서 그 연령별로 대선 후보를 누구를 더 선호하는가를 살펴봤을 때 2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3%, 예. 또 30대에서는 9%, 또 40대에서는 8% 굉장히 낮은 수치죠. 요건 이제 한국 리서치 결과죠. 네,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도 하고 합니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제 3%, 9%, 8%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가장 아픈 부분이 이제 어쨌든 젊은 층의 지지가 약하다라는 게 가장 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이고 그에 대응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에게 많은 그 지지가 나오는 것은 결국 역선택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잠깐 꿔줬다가 결국 본선에 가서는 다시 가져갈 꿔준 표다라는 식으로 약간의 그 말장난 같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차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 당원 수가 확 늘었습니다. 2차 선거인단 때보다 한 19만 명 정도 늘었거든요. 19만 명이 는 거면 엄청나게 는 거죠.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20, 30대랑 40대의 비율이 한 절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젊은 층의 지지를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좀 더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 대해서 젊은 층의 지지도가 낮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398은 아까 한국 리서치 조사였고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결과가 좀 다르긴 합니다. KSOI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기서는 398까지는 안 나오고 19.2, 18.3, 23.9 두 자릿수가 나오긴 하는데 20대, 30대, 40대에서 두 여론조사 모두 다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있고 50대, 60대, 70대에서는 두 여론조사 모두 다 윤석열 후보가 특히 이제 KSY의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50, 70대에서는 우위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98대 꿔준표. 어제 토론에서 이게 맞붙었는데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네. 여론조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거 20대, 30대, 40대에서는 내가 더 지지율이 높지 않냐라는 건데 상대적으로 윤 후보의 지지율은 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올까요? 낮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지율은 상대적인 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젊은 층들의
사실은 공정을 바라고 있는 많은 마음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를 했던 상황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윤석열 후보에게 얼마든지 젊은 층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어느 세대 또 어느 연령들이 어떤 후보에게 완전하게 마음이 가 있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들은 앞서 꿔준표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가 있는 여론조사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수치들까지 다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한 명의 후보가 확정되고 난 다음 이재명 후보와 견주어 봤을 때 과연 본선에서 얼마나 20대, 30대, 40대의 외연 확장의 가능성, 경쟁력이 있는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후보 옆에 함께 정치라는 사람들의 모습, 면모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중도 외연 확장, 젊은 층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후보 캠프를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 법한 젊은 층들에서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그런 모습을 저는 캠프 인사 구성에서 크게 많이 느끼진 못했습니다. 요 말은 윤석열 캠프에는 내가 있다. 윤석열 김병민이 캠프에는 있다. 뭐 요거죠. 윤석열 캠프에는 일단은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호남의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김동철, 박주선 의원 등이 지지 선언을 하는가 하면 젊은 층들의 전국적인 청년들의 지지 호소들이 잇따르고 있고 실질적인 현장에서 젊은 청년들의 반응들을 지켜봤을 때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과 괴리감들이 상당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금요일 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목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투표 시작되고 오늘 내일 모레 글피 딱까지 투표하고 금요일에 바로 합산해서 결과 발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여야 간의 이재명 후보 대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 간의 대선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소위 깐부 동맹도 엿보였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공세를 가했고 원희룡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 민감한 질문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위 깐부전 함께 보시죠. 우리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대장동 게이트는 반드시 밝혀야 되고 다음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니 부패 하나만 잡으면 그럼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그거 같으면 검찰총장을 계속 하셔야지 왜 대통령에 출마하셨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부패 문제라고 하는 게 단순히 법 집행과 사법 처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하고 붙는데 대장동 비리만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 재정을 파탄낼 경기도의 자배설하고 내가 하면 명명을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홍준표 후보님도 1980년대 본인이 그 개천에서 용날 때의 그 시대의 가치에 갇혀 계세요. 홍준표 후보가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은 1980년대로 과거로 돌아가는 완행열차가 될 겁니다. 자기 공약은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의 현실에 대한 이해, 국민들의 아픔에 대한 뜨거운 관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하고 지난 대선 때는 당에서 공약을 전혀 만들어준 일이 없습니다. 지난 탄핵 대선 때는 또 이번에는 당에서 해줄 거니까 좀 나을 거다 생각하시는 그게 거군요.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당 생각이 접목이 돼야죠. 제 것만 옳다는 식의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이 없는 대통령은 문 대통령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마 생각은 내가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일 겁니다. 빈깡통 같아요. 빈깡통 같아요.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마지막 토론에 적합하지 죄송합니다. 않습니다.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그럴 거면 총장이나 계속 하시지 왜 대통령이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원희룡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간해서 완행열차 빈 깡통이다. 야, 요 뭐랄까요. 후보들 본인들의 생각은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언론에서 봤을 때 뭔가 팀플레이 내지는 어떤 깐부 동맹 이런 구도가 좀 마지막까지 돋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선을 넘지 않은 토론이었다, 이렇게 마지막 토론을 설명드릴 수 있을 그렇군요. 것 같은데요. 여당의 토론회 때는 뭐 구속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강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빈 깡통이나 뭐 이런 표현들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선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지목을 하고 나를 돋보기
하기 위한 준비된 전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야당에서도 네거티브가 굉장히 커질 것에 대한 어떤 예측이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토론은 정책 위주로 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장동 이슈라든가 이 부정부패와 관련한 정책, 국가적 정책 이런 것들을 꼬집는 내용들이 있어서 흥미진진한 면이 있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흥미진진한 점들은 그래도 여당은 상대적으로 누가 될 것인가 예측되는 상황이었는데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이 누가 될지 좀 예측이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고 그래서 가열되고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 비방전이 또 나올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후보 간에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언어를 구술했는데 또 적절한 면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